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초원입니다. 12월 3주차 일정 한번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날 이제 부채 한도 관련해서 셧다운 협상, 그리고 오펙 원유 시장 보고에 대한 내용이 일정에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수요일이죠. FOMC 회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은 부채 한도 협상에 관련된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주 예산안 관련해서 패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채 한도 관련해서 상한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죠. 그럼 시장에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겁니다. 결과만 얘기를 한다면은 상한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시장이 모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부채 한도 관련해서 이제 상한 설정을 못 한다면은 디폴트 위기가 우려되는데, 지난주 예산안이 패스된 만큼 시장에 어떻게 부채 한도 상한 설정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가 깔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크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일 FOMC 미중 관련해갖고 FOMC 회의가 일정이 좀 담겨있죠. 여기에 좀 포커스를 한번 담고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지금 페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인지하시겠지만 제일 크게 우려되는 거는 물가예요. 위의 수치는 지난주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랑 보합이 떨어졌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오른다는 전제예요. CPI 값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다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달러화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 화폐에 대한 가치평가가 재화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데, 지금 문제는 CPI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밑에 차트에서 보이시는 BEI 수치 있죠.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값이 상승으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더 이상 못 막아요. 미국이 어떤 통화 정책에 의한 변경으로 시도를 할 수 없는 수순이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주 포커스예요. 그래서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 SPR 방출, 유가를 방출을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물가를 좀 낮추겠다라는 의도가 보였는데, 중국과 공동 방출 계획을 세워놓고 중국 쪽에서 보이콧 선언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죠. 그러면은 페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통화 정책에 대한 긴축 시기를 빨리 앞당김으로써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해서 물가에 대한 압력을 낮추겠다, 이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통화 정책과 미국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페드 회의에서 어떤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높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원래 당초 11월에 발표가 FOMC 회의에서 떴던 거는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150억 달러로 진행을 하자, 매월 감축에 대한 속도를. 자, 지금 미국에서는 11월에 기준으로 1200억 달러 이제 채권 매입을 하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개시하고 나서 150억 달러씩 줄이자라고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1200억 달러, 그 다음 달에는 1050달러, 자, 이 다음 달에는 900억 달러,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이게 테이퍼링 과정입니다. 근데 이번 달 페드 회의에서 나올 내용은 이 규모를 300억 달러로 들어가자 이겁니다. 일단 11월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12월에 900억 달러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달에 300억 달러로 이번에 페드 회의에서 결정이 난다면, 그 다음은 600억, 그 다음은 300억, 자, 그 다음엔 빵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채권 매입을 종료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빨리 하냐? 빠른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 자, 회왕님, 그냥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통화정책 사이클상 채권 매입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매입 속도를 타이트하게 내면서, 다른 말로 하면 테이퍼링 속도를 좀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 3월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4월엔 FOMC 회의가 없다 보니까 5월에 바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12월 나올 페드 회의에서 이 속도를 늘린다고 했을 때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가 도모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페드 회의에서는 채권 매입 속도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지금 요소는 이 속도가 아니라, 그럼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시기가 더 빠르고 더 많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이에요. 이게 주 포커스입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로 보는 달러 차트는 가장 직접적인 페드에 대한 요인이 작용하죠. 지금 달러 차트에 대한 여지를 보게 된다면은 중요한 거는 테이퍼링에 대한 효과가 지금 다 반영이 끝났다는 전제가 있어요. 지난 2018년도죠. 자, 이 왼쪽 네모 차트를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유로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실제 테이퍼링이 진행했을 때 오히려 반대 매매가 들어왔어요.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퍼링을 유로에서 하고 테이퍼링을 실제로 진행할 때, 테이퍼링을 진행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 실제 테이퍼링이 진행할 때 시장에서 조정이 온다는 겁니다. 이 변화값은 일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긴축 속도를 빠르게 늘린다고 해갖고 시장에 큰 변화가 도모되진 않습니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줄인다고 해갖고 물가가 하방 압력이 지금 당장 드러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긴축 시기, 금리 인상 시기에 오히려 물가가 하방점을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여건은 뭐냐면은 이제 증시에 대한 변화 부분을 좀 도취를 해야 되는데 실질 금리가 당장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환경은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기준금리 인상할 때 가능할 것이다 라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돌 거예요. 앞으로 이 자리에서 물가가 겉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승만 못하게 압력을 낮추는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예요.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할 때 이제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개시화가 될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실질 기준금리가 상승할 때 10년물 국채금리 상승하고 물가가 하방으로 나옴으로써 기준금리 상승한 효과가 두드러지고 시장에서 조정은 그때 들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미 증시는 아직도 물가가 상방에서 버티기 때문에 우상향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점만 꼭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서울경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증시가 아직까지는 왜 상승하는지 이 부분을 측정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오르고 있죠. 60분 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멘텀도 사실 FOMC 회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조정이 드러나거나 그런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우상향으로 랠리 모멘텀을 한 번 더 그려 나갈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FOMC 회의 긴축의 속도를 빨리 진행하지만 시장에 대한 큰 변화를 이루긴 힘들 것.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월 3주차 경제 캘린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별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